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와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성향을 띠고 이것으로 인해 아이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뇌 타입과 기질이 달라서 그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 타입을 알고 기질을 알면은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뇌 타입을 기준으로 아이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자뇌 타입과 우뇌 타입이 있고, 자뇌 타입은 아이의 학습에 적절화된 이런 뇌를 가지고 있고, 우뇌는 여러 가지 예술성과 재능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뇌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 타입을 알고 우리 아이를 이해를 하고 이러면은 더 좋은 가정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보시고 더 좋은 아이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2시간 풀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나누어서 총 15편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한 번에 보시기 편하도록 종합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많이 개선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할 본 강의는 자뇌형, 우뇌형, 유아 특징에 대해서 해드릴 거예요. 이 강의 역시 제가 따로 연구한 거고, 연구기간은 전체적인 심리학에 관련된 거 약 27년 했고요. 성인행동심리학은 제가 20살인데, 원래 하기 시작을 한 거는, 관심 있어 한 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살 때부터 한 거고요. 아동행동심리학은 제가 32세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뇌와 학습의 연관관계는 37세 이후 그때 뇌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좀 알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동과 뇌와 학습 관계는 39세고 뇌와 학습 관계는 현재 인터넷이나 연구 결과에서 별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없어요. 그냥 뇌에 의해서 아이들 학습이 어떻게 했냐 이런 거 나왔지만은 우뇌와 자뇌 이런 거에 연관관계에서 나온 거는 현재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가 최초 연구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실성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또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성격과 생활, 패턴, 행동을 분석하여 독자적으로 한국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연구 결과는 마찬가지 외국에는 맞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아이들, 또 이런 교육 실정, 또 정치, 또 이런 경제, 그 다음에 한국인 성인들의 특징, 그 성인들로 인한 부모의 특징, 또 그런 부모 밑에서 육아를 당하는 이런 아이들, 이런 거 성격,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맞춰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가 영어가 아니라 한글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국인에 맞춰 가지고 제가 우뇌형, 자뇌형을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또 성인들 특징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성인들의 우뇌형, 자뇌형 특징을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외국하고 맞지가 않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랑도 살짝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해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연구 결과는 한국인 아이들의 90% 이상의 개인 독자적 연구 자료예요. 참고 자료로 이용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사람의 성격과 학습 결정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격, 성질, 학습을 결정하는 것은 기질과 뇌 타입이에요. 또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뇌 타입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기질은 태어나면서 바로 보이는 반면 뇌 타입은 36개월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영재성 아이들은 24개월 이전에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36개월이 지나야 아이들의 뇌타입 특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 어떤 지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도 36개월이 지나면은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 지능이 뛰어나면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문자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만들기나 그림 이런 걸 좋아하면은 그런 거에 더 유독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요. 쌍둥이들을 봐도 특히 일란성 쌍둥이들 3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아이들의 호불호가 확 갈리게 돼요. 그래서 36개월부터 특히 딸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활성화되어 있는 X 염색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엄마 성격을 닮을 수도 있고 아빠 성격을 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이 약 36개월 이후 지나면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의 뇌 타입이 결정하는 것은 일단 IQ, 학습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다중지능. 이게 수초화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지능의 이런 기초 단계를 하는 이런 다중지능 관련되어 있고요. 그런 지능에 의해서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뇌 타입으로만 성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에 기질까지 합쳐서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지게 돼요. 또 뇌 타입의 이런 지능, 발달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재능 이것이 발견되게 돼요. 근데 이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에요. 아이 스스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알게 돼요. 성인이 돼서 알 수도 있지만은 이런 재능을 36개월 이후에 아이를 발견해 주면은 또 이 재능을 부모가 많이 업을 해주다 보면은 아이가 그에 따른 두뇌 발달이 굉장히 좋아지고, 아이가 또 우뇌 쪽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재능 발달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좌뇌 쪽도 같이 발달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앉아서 2시간 이상씩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의 재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뇌 타입에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본인이 안정화할 수 있는 집이라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우뇌 타입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우뇌가 집이에요. 좌뇌 타입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좌뇌가 집이에요. 그래서 좌뇌형 사람들은 좌뇌가 본집이고 우뇌형 사람들은 우뇌가 본집인 거예요. 그래서 좌뇌형 사람들에게 우뇌는 놀이공원이에요. 그래서 좌뇌로 태어났을 때 0세부터 약 7세 때까지 우뇌로 보내요. 그러면은 좌뇌에는 일단 기본적인 프로세서들이 좌뇌형 사람들한테는 장착이 돼 있고요. 그 7년 동안 우뇌에 보내서 우뇌에는 미술도 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생각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는 가서 구경해라. 그리고 그 중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그 7년 사이에 여러 개의 것을 발달시켜라. 이런 뜻으로 0세부터 7세 때까지 우뇌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좌뇌형 사람들에게는 우뇌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외의 것을 볼 수 있는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발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좌뇌형 사람들에게 좌뇌는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산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단순 암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수리와 언어 지능에 관련된 것들이 우뇌형 사람들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또 논리력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단순 암기나 또 외우는 것들,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무리하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형 사람들, 특히 좌뇌형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학습을 하는데 별로 문제가 돼 있지 않아요. 자, 우뇌형 사람에게는 우뇌는 판타스틱한 세상이에요. 원래 우뇌가 많이 발달돼서 태어났는데 어떤 것을 하든지 아이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좌뇌형 사람들이 우뇌에서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우뇌형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되면 주체를 못하는 게 우뇌형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뇌형 아이들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것저것 호기심에 대해서 만져보고 해보고 어디를 가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운해형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산만해 보이는 것들이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싶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산만해 보이는 것 뿐이지, 이 산만한 거랑 또 이런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을 보이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자녀형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게 산만하다고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또 운해형 사람들에게는 좌뇌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왜? 아직 그러니까 운해형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이 운해형 아이들한테는 아직 좌뇌가 발달하기 전이니까 강제로 좌뇌로 끌고 가는 거는 아직 좌뇌가 기초공사가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 좌뇌가 투닥투닥투닥 하고 건설 중인데 그때 강제로 좌뇌 교육을 시키는 거, 문자 학습, 숫자 학습, 아이들 생각을 못하게 하거나 또 운해에 있지 못하게 하거나 또 부모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 하거나 또 조기 교육이나 또 강제로 아이를 영어를 시키게 하는 행위들, 이런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시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를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오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아이가 괜히 학습을 할 때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7세 이전에 운해형 아이한테 강제로 조기 교육을 하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운해형 아이들한테는 좌뇌는 지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있는 운해의 이런 세상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더 머물고 싶지, 그와 반대되는 좌뇌의 세상에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중에 7살이 넘으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조금씩 흡수하면서 그때는 자네가 기본적으로 기초공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3세 때부터 7세 때까지 운해형 아이들한테는 자네가 건물을 짓는 이런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7세부터 차근차근 그것을 건물을 완성을 시켜주는 그것을 하는 것이 5학년 때까지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자뇌형 아이들한테는 이미 기초공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뇌를 이끄는 이런 조기교육이나 공부나 이런 걸 시켰을 때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크지만은 운해형 아이들한테는 조금씩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요거 이제 잘 들어주세요. 좌뇌형 유아는 7년간 운해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운해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고 사회성을 늘려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좌뇌형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7년간 운해를 경험하게끔 해준 다음에 여러 가지 미술이나 음악이나 악기나 또 춤이나 또 아이들과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회성, 놀이, 협동심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운해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시기 좌뇌 자극을 주게 되면은 아이는 운해 흥미를 잃고 운해를 닫고 본격적인 좌뇌 활성화를 시작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인격 장애를 갖게 돼요. 36개월 지나서 한글을 시키거나 숫자 교육을 시키거나 조기 영어를 시키거나 이랬을 때 또 아이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고 엄마가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 하거나 엄마가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엄마가 화를 많이 내거나 또 학대가 들어갔거나 이랬을 때 아이는 운해를 닫고 본격적인 좌뇌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 활동에 들어간 이후부터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지고 집에만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격 장애를 갖게 돼요. 그 인격 장애를 갖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0세부터 36개월까지는 아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게 세상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6개월 이후부터 아이한테 문자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좌뇌가 자극이 되고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해를 닫기 시작을 하고 좌뇌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이 사상을 그대로 좌뇌로 끌고 가면서 본격적인
자기중심적 사상,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갖기 시작을 해요. 또 심하면은 소시오패스 성격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6개월에서 그 이후, 그러니까 36개월 전후부터 약 50개월 사이에 아이한테 강제로 한글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성격 장애를 갖게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운해형 유아는 7년간 모든 게 갖추어진 운해에서 본인의 특별한 재능과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운해를 폭풍 성장하게 해요. 원래 운해형 아이들은 운해가 기본적으로 다 건물이 젖어 있는 상태예요. 건물이 젖어 있다 보면 기초공사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웬만한 자재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운해 활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떤 아이들은 원래 또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 음악을 시키게 되면은 보통 잔해형 아이들이 뭐 3층짜리 빌라를 만들 때 운해형 아이들은 100층짜리 빌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해를 이것저것 많이 해주다 보면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해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3층부터 100층짜리 큰 건물을 일단 만들어 놓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운해 활동을 안 시키고 강제로 잔해 활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 운해가 망가지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좌뇌도 이도 저도 아니고 운해도 이도 저도 아닌 지능 저하가 오게 돼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한테 강제로 좌뇌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은 지능 저하가 오거나 뭐 ADHD가 생기거나 또 틱장애 증상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 성향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때 운해형 아이들에게 강제로 지속적인 좌뇌 자극을 주게 하면은 한참 재능을 펼치고 운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지옥과 같은 좌뇌로 이끌어들이며 고통을 주고 고문하는 것과 같은 학대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천성 ADHD, 또 틱장애, 또 스트레스 장애, 또 우울증, 또 지능 저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한테 너무 강압적인 이런 것들을 하게 하거나 또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을 앓게 돼요.